아무 이유 없이 얄밉게 느껴지는 사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거만함이 느껴지는 사람,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자꾸만 뭔가 가르치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한 번에 하나의 메시지만 주면 된다. 늘 절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좋은 단어와 표현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언제나 한 번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좋다. 기쁨, 배려, 희망 등 듣기만 해도 삶의 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좋은 단어를 주제로 매일 짧은 글을 써보자. 작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글을 쓰는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읽혀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글을 쓰든 자기가 쓴 글을 최소한 3번 이상 읽어봐야 한다. 읽을 때 막히거나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 매끄럽게 읽힐 때까지 차분하게 수정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격이 없는 사람은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할 말을 다 하고 살지 말고 대신 할 말을 글로 쓰고 살자는 것이다.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참고 글로 쓰는 습관을 들여보자. 둘 중 한 명을 고르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리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영혼이 2명이나 있다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외부에서의 주입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고 채워야 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여기에 무언가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이 내가 머무는 순간을 충만하게 한다. 멈추지 말고 지금 여기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지금 여기에서 찾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부정의 말은 가장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지 말자. 말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 우리는 머릿속에 흘러넘치는 것만 말할 수 있다. 한 줄의 말이 나오려면 최소한 4시간 동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비난을 스쳐보내면 아무 상처도 받지 않지만 그걸 다시 돌려주려는 마음은 내 마음과 삶을 만신창이로 만든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많이 접해야 한다. 너 말 뜻은 잘 알겠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시작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언뜻 보면 매우 공정한 것 같지만 대개 주입식이거나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의 억압적인 말일 가능성이 높다. 지식을 자랑하거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 그것을 실제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라. 기품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다. 바로 내가 웬만하면으로 시작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분노를 표출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조금만 참고 내면에 집중하자. 하루만 지나도 모두 사라질 감정이다. 나의 기품이 나의 현재 수준을 말해준다. 비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전문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므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툰 조언 요청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그렇게 넘어가고 라는 표현은 정말 최악이다. 우아하게 조언을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접근해보자.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상대의 나이가 어리든 많든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반드시 붙여주는 것이 좋다.
역시 선생님의 인문학적 지식과 오랜 강의로 쌓은 연륜은 언제나 적절한 해답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조언을 구하면 상대는 거부감을 느끼기 쉽다. 먼저 상대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라. 그리고 처음에는 상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말고 조언을 요청하라. 마지막으로 그의 답변이 끝나면 적절한 답을 들었다는 가정 아래 그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그의 전문성을 증명하며 고마움을 표현하라. 작은 집이 서로 붙어있는 모습이 참 정겹네. 따뜻한 뷰라고 불러야지 라고 적었으면 어땠을까?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밉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간이 심심해서 저에게는 맞을 것 같네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비수기라서 손님이 적어 여유롭게 식사했어요. 음식도 많았고 연어가 특별히 더 좋았어요. 본식은 에피타이저보다 더 근사했어요. 일식이라서 간이 강하지 않아 건강한 맛이 느껴졌어요. 땡땡 호텔 앞에 있는 멋진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풍경이 정말 좋네요. 역시 호텔 위치도 좋네요. 여기가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장소라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했어요. 표현을 조금만 바꿔도 다르게 읽힌다.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 주변에는 무례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주변에는 솔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말은 우리가 부르는 세상이다. 말도 사람도 우리가 부르는 대로 온다. 듣고 싶은 말, 궁금한 말이 있다면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귀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핑계와 변명은 대화를 피곤하게 한다. 상대는 당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내 주장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한다. 남을 끌어들이는 순간 그 주장은 빛을 잃고 대화의 주도권도 돌아오지 않는다. 상대에게 말이 통하는 상대라는 긍정적인 선입견을 주자.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근거 없는 희망은 사람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할 뿐이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상대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원히 잊지 말자. 상대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로 쏘는 총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그 상처는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을 괴롭힌다. 따뜻한 말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마음만 있다면 세상은 언제나 아름다운 화폭이 될 것이다. 대화의 기본은 겸손이다. 남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겸손이다. 여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겸손이다. 지인과 가족, 친구, 동료가 갖춰야 할 덕목도 겸손이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경우는 뭐뭐씨라고 부르는 것이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이익과 성과의 작은 공도 상대에게 돌릴 줄 아는 사람은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고 믿어도 될 만큼 내면이 튼튼한 사람이다. 상대를 그가 내뱉는 말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당신은 내뱉는 말로 판단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지만 대부분 단지 가르침에서 끝난다. 그런 것도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보다 타인과 비교할 때 고통은 더욱 커진다. 갑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자. 그런 사람에게는 저절로 기품 있는 일상이 주어진다. 엄청난 영향력과 높은 인기, 화려한 건물과 자동차를 가졌지만 자기 삶을 버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세상이, 내가 읽는 책과 내가 듣는 음악이 비로소 내 안에 쌓여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 혼자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00명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나의 내면과 나눈 잠깐의 대화가 내게 더 힘을 준다. 진실로 공정한 사람과 쿨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홀로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